경기가 좋은 날이 있었나요? 경쟁이 완만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더 열심히 우리가 체력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자,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로 프랜차이즈 창업, 현장의 브랜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프랜차이즈 현장 스케치 시간입니다. 자, 바로 함께 같이 가보시죠. 자, 여기는 저의 생활 반경 안에 오픈한 꽈배기 매장입니다. 스토리텔링도 있고 주 재료의 효능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는 홍보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오픈했을 때예요. 여기가 오픈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어머님과 아드님이셨거든요. 아드님은 매장에서 메뉴를 만들고 접객을 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매장 앞에서 이 매장에 가격표가 붙어있는 명함 같은 마일리지 쿠폰으로 기억하는데 그걸 막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일반적인 꽈배기 매장들은 조리 공간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한계가 조금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것도 되게 카페 느낌처럼 잘 다듬어 놨습니다. 근데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스를 보면 리뷰 수도 많지만 가장 높은 두 번째가 친절해요와 맛있어요입니다. 친절하다는 게 가장 상위에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이 사례를 첫 사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게, 어쨌든 내 매장이잖아요. 내 매장에 이런 게 맛있으니 우리 매장 한번 와달라 라고 매장 앞에서 홍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창업을 오픈을 했어요. 매장 앞에 나와서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손님들이 알아서 들어오시겠지? 혹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몇 명이나 받을까?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들어오신 손님들에게도 내 매장에 잘 왔어요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응대가 나오는 건데, 용기, 자신감, 실행력에 대한 키워드를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죽, 그리고 한솥도시락,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견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죠. 사실 이런 거는 저는 품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매뉴얼에 대한 준수, 그리고 매장 가맹점 관리, 이런 철학이 없으면 본죽의 저 배너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 판매가 별도 운영 안내문, 저것 역시도 본사가 저것에 대한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면 가맹점에서 자체적으로 쓴 손글씨가 있는 A4 용지가 붙었거나, 아니면 대부분 붙지 않고 가맹점 주님이 얘기를 말로 응대를 하거나, 만약에 저걸 신경을 쓰시는 손님들이라면 그 매장을 이용할 때 혹은 배달앱으로 주문을 할 때 그냥 무의식적인 불만 혹은 그냥 궁금증 정도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렇게 안내를 함으로써 정보 제공도 하고 신뢰감도 주고 호감도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중견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제가 어디서 찍었는지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은데 아마 강남역 상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건 조금 아쉬운 사례입니다. 제가 아쉬운 사례는 잘 소개시켜드리지를 않는데 부정적인 것도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건, 내가 하는 노력이 모두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손님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 일단 저렇게 붙이면 좀 안 좋죠. 보기에도 안 좋고 매장 안도 안 보이고 매장이 조급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는 무인 운영 중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붙여놓고 있는데 주간이거든요. 야간이 아니라 심야가 아니라. 전화를 해서 인증을 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조금 한계가 있는 조금 아쉬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들이 소비자 관점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제가 머플러를 샀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 샀어요. 근데 저렇게 떡하니 손편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 스토어를
저장을 했겠죠. 저런 게 정말 디테일입니다. 꼭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더라도 저런 노력이 저는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큰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소하지 않은 사소함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유의미합니다. 멸치국수집 이렇게 1인 테이블로 싹 둘러서 예전에 더본코리아 매장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가볍게 한 끼를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이템들, 초저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가성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혼술, 혼밥,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 키워드를 추구하면 심리적인 위안감까지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저런 브랜드 혹은 매장들이 올해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하진 않아도 한 끼에 그런 든든함을 계속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매장도 작고 운영에 대한 부담도 낮고 손님들도 만족하고 국수라는 아이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여기는 코엑스에 있는 이마트 24 안에 있는 리김밥 정성껏 조리한 슬로우 푸드를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고 간편하게 이 프리미엄 김밥에 대한 카피를 정말 잘 뽑았죠. 카피가 좋아서 찍어봤고요. 삼성역일 거예요. 여기가 삼성역일 건데 저렇게 메가커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커피, 점심 커피, 그 중심엔 메가커피가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규모의 경제인 거죠. 메가커피 점주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사의 브랜딩 활동입니다. 1988년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베스트셀링 메뉴에 대한 어필, 그리고 이 메뉴에 대한 소구 포인트들, 토종 효모, 천일염, 그리고 슬라이스, 이런 것들이 되게 고도화된 홍보물이에요. 그냥 나오는 홍보물들이 아닙니다. 저처럼 사진 찍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시면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삼동 커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경상도 어딘가 제가 출장을 갔을 때 처음 알았던 매장이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아파트 광고예요. 아파트 광고인데 저렇게 브랜딩 광고가 나오고 그 밑에 매장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저 상권에 저 매장밖에 없거든요. 저 매장을 위한 LSM의 비용 효율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LSM을 본사 매장 반반 부담을 하든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라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많이 타잖아요. 저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 가맹점이 노출이 된다. 되게 좋은 LSM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대구에서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은데 매장은 서울 경기권이 매장이 엄청 많네요. 심야식당 60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대표님께서 박찬호 선수의 팬입니다. 근데 여기 매장을 가면 정말 그 일본의 심야식당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저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저런 것들이 되게 투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 매장의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이 대표님이 손님과 소통하시는 방식, 이벤트, 그리고 손님들이 찍고 올린 사진, 근데 또 메뉴 퀄리티, 손님들의 리뷰,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아까 국수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힐링을 하고 치유를 할 수 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더 좀 와닿죠. 그런 브랜딩을 이 심야식당 60일 플레이스에서 보실 수가 있다. 화려하고 정돈된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제가 송도에 갔을 때 점심을 먹었던 국밥충, 밥을 셀프로 퍼먹을 수도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일관성 있게 마음을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조리 공간이 보이고 있죠. 되게 매장이 지금 기아장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순댓국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자, 같은 송도에 있는 노릇, 이름이 되게 유니크하고 잘 풀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가 송도 타임스페이스에 있는 매장인데 노릇노릇하게 굽는 그 고기의 키워드를 잘 뽑아냈죠. 저기 대표님께 죄송합니다. 저 표정을 제가 캡처한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오복 돼지국밥 해운대. 여기 정말 좋더라고요. 리뷰가 4,547. 우후.
근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을 롤링을 시켜드리시죠. 근데 저게 영상이 어떤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계절에 맞게 사람들이 해운대에 오는 그 포인트를 믹스를 해서 점주님, 저 대표님이 같이 막 등장해서 사진을 찍는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뭐 그거를 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영상을 만드셨는지 이 매장 자체적으로 만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친절하세요. 직원분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신 그 이상입니다. 아마 이 매장에 가보신 분들은 대번 공감을 하실 건데 또 이 입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느꼈어요. 여러분들 브랜딩적으로도 되게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매일 우유를 주문을 했는데 문 앞에 나무 우유 개수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한답니다. 참 짠하더라고요. 저런 것도 품격이에요. 사실은 저기다가 얼마나 많은 제품 광고 어필할 수 있을 거잖아요. 한 면을 저렇게 사회공헌적인 메시지로 낼 수 있다는 건 저 매일 우유의 품격이다. 여기는 이제 볼글의 곰탕이라고 해서 제 단골집이에요. 안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갈하게 나옵니다. 맛도 있고요. 근데 또 포인트가 뭐냐면 곰탕만 포장을 할 때는 13,000원이 아니라 한우 곰탕을 딱 10,000원에 또 3,000원 더 저렴하게 사갈 수 있다. 저게 주거단지에서는 아이들 또 우리 가족들의 밥을 챙기는 부모들에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류 가격이 항상 이슈까지는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올랐죠. 저렇게 기간을 두고 연말 시즌을 감안해서 2,000원 할인. 저런 현수막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프랜차이즈 현장 스케치에서 공유를 드렸지만 저는 매장의 이벤트는 명분, 내용, 기간 요 세 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간이 명확해야 되고 명분이 명확해야 된다. 뭐 주류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의식적인 불만, 좀 부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잘 세팅된 현수막이다라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찍었습니다. 자, 월간 식당 저도 구독을 해서 보고 있는데 특히 올해도 지금 각 개별 브랜드의 설명회들 광고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3월이 되면 박람회도 많이 이제 또 열리게 되는데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창업을 얘가 결심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영상은 제가 곧 여러분들께 푸차스쿨로 한번 담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솥이 아까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중견 프랜차이즈니까 내세울 수 있는 다점포 또 운영 경력 이런 가맹점 수 좋습니다. 서울호떡 여기 보니까 연남이랑 홍대 매장이 있더라고요. 파사드, 간판 표시를 참 잘 풀어냈다. 또 호떡이라는 아이템에 맞는 서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리움을 굽는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잘 풀어내서 그게 되게 이뻐 보여서 찍어봤습니다. 생활맥주는 되게 오랫동안 나름의 그 유니크하고 생활맥주다운 브랜딩을 정말 잘하는 브랜드입니다. 생활맥주 설치 중.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기대를 하게 하는 거죠. 너무 좋아요. 이 프랜차이즈 본사도 이 현장 스케치 영상들을 많이 보고 계시지만 생활맥주의 뭐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또 창업 광고까지 정말 잘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공유를 드립니다. 쿠팡도 곰곰이라는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다. 배민도 이렇게 배민이지 자체 상품들이 라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 혹은 어떤 아이템에 대한 서칭 조사가 있어야 될지 되게 입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퀄리티까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은 날이 있었나요? 경쟁이 완만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더 열심히 우리가 체력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갔었던 김밥집인데 꽤 오래 영업을 하셨거든요. 어느 순간 저렇게 임대문의가 붙어 있었더라고요. 이게 요즘 그 당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느끼실 텐데 당근 같은 경우는 직거래 양도양수 매장의 그런 부동산 글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한 게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매장들이 당근을 보면 이렇게 요즘 많이 올라와 있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예, 요즘 정말 심각합니다. 그만큼 참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저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습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예. 따뜻해지는 봄이 이제 찾아옵니다. 시간 금방 가지 않나요? 벌써 2025년의 6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의 노력은 더 늘어났는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채널을 평상시부터 보시는 분들은 창업 준비의 타임라인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 네거티브하게 하지 마시고, 다 물론 너무 성급하게 가셔도 안 되시겠죠. 자신감 가지시고요. 이 창업을 알아보고 준비하다 보면 불안함, 자신감 저하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를 못 믿으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브랜드를 믿는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올 봄은 여러분들의 기지개가 더 유의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력들, 새로운 습관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싸맨이었고요. 오늘은 조금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영상 찍고 이렇게 사진들도 많이 찍어 다니면서 다음에 또 긍정적이고 에너지 있는 인사이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